네, 안녕하세요. 부평 주한부동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동일한 입지인데도 가격 오름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 가격이 다른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내 부동산 가격이 잘 오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투자자가 선택한 단지일수록 가격이 오릅니다라고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죠. 하지만 투자자와 실수요자는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주제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가 많이 유입된 단지일수록 오름폭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 가격이 그리고 그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지를 보려면 어떠한 조건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제가 그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5가지의 조건으로 한번 컴팩트하게 추려봤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아파트들은 5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입지입니다. 특히 역세권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요. 부동산 기사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이라면 개발 호재라면서 여기 개통하니 부동산 가격이 들썩인다는 헤드라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는 상공역 7호선이 연장되고선 집값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각 지역마다 전철 연장, GTX, 그리고 새롭게 연결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과 교통, 즉 철도는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함께 움직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역과의 거리를 꼽은 역세권 아파트일수록 가격 상승에 있어서 큰 조건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개발 호재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 호재 이외에 다른 호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곡처럼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든가, 숲이 대규모로 조성된다든지,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면 이 또한 매우 큰 호재입니다. 특히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그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기는 물론 좋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개발 호재가 없다면 어떨까요? 다른 지역은 계속해서 발전하지만 우리 지역은 호재가 없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처진다는 것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개발 호재가 많고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들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수요층들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개발 호재가 없는 곳들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개발 호재가 얼만큼 뒷받침되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세대수, 최소 1000세대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대단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세대수가 많아야 합니다.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투자자 선호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세대수가 많아야 매물 거래가 활발하며, 활발하다는 뜻은 실거래 가격이 바로 가시화되면서 현재 가격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가격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적으면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 KB 시세도 주변 가격 흐름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KB 시세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의 기준이 작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대단지보다 경쟁력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초품화, 중품화, 조망권, 숲세권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는 가족일수록 부동산에 더 민감합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있는 집은 초등학교가 앞에 있으면 더욱 좋아하고 선호도가 매매뿐만 아니라 임차로서도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부모님들은 학교 앞에, 단지 앞에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위험의 리스크를 매우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초품화 아파트는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조망이 좋은 조망권, 그리고 숲이 바로 있어 산책할 곳이 많은 숲세권이라고 칭하는, 요즘에 이러한 숲세권, 조망권, 그리고 스타벅스 세권, 스세권, 편의점 편세권 등등 많은 세권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곳도 많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브랜드 있는 일군 시공사가 건설을 했다면 인기가 높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사더라도 브랜드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파트에서도 브랜드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왕이면 자이, 레미안, 그리고 이편한 세상, 그리고 캐슬 등등 우리가 많이 들은 아파트들, 그리고 가고 싶은 아파트들은 보통은 일군 시공사의 브랜드를 갖고 있죠. 실제로 저희 부동산 주변에도 일군 시공을 한 아파트도 있고, 아니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시공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A 아파트는 벌써 33평이 6억을 바라보지만 B 아파트는 4억 5천에서 5억 수준입니다. 매매가가 차이 나는 이유는 브랜드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아파트, A 아파트와 B 아파트는 모두 입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생활 여건, 그리고 호재 등은 모두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하시는 분들은 A 아파트 브랜드 가격을 먼저 물어보고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을 현장에서 자주 느낍니다. 그만큼 같은 입지더라도 그 아파트의 브랜드가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매수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총 5가지 조건을 살펴보셨는데요. 제가 나열한 5가지가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고려 대상 중 하나이며,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 민감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부평 주안부동산 사무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사무실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갱노노에서 평당가로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표시된 것들이 해당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장 아파트들을 제가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했고 취합하다 보니 공통점은 총 4가지로 요약됐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었고요. 그리고 대단지였으며 재건축 가능성,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신축일수록 보라색을 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그 지역마다 대장 아파트들은 역세권에 가까웠고 대단지이며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곳도, 그리고 재건축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곳도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며, 신축 등도 이 대장 아파트의 요건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잘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은 확률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본인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주관적인 기준으로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닌, 내 아파트가 실거주로도 좋지만 추후에 오를 수 있는, 그리고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를 보려면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럴수록 나중에 내가 엑시트를 할 때에는 그 아파트로 인해서 양도 차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들의 흐름을 항상 살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부평에서 이제 부동산을 찾고 계신다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 모두 저희는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자의 자본금 상황과 대출 여부를 체크한 후에 최적의 부동산을 추천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만약에 부동산을 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상담을 받고 싶다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